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국비지원 담당 류용현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비지원 교육 효과적으로 이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국비지원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국비훈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비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네, 인사부터 다시 한번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학원 국비지원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류용현 교육실장이라고 하고요. 아래와 같은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국비지원 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내일배움 카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일배움 카드 발급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영 과정까지 간략한 기본 소개 이후에 국비지원 훈련 신청 시 유의사항과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유의사항과 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목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비지원 제도란 무엇인가?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개인별로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교육훈련비를 일부나 전액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일단 주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등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구직희망자, 이제 실업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내일배움 카드란 무엇인가?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국비지원 훈련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교육훈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훈련 참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직자들인 분들을 통해서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아래 제외 사항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내일배움 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많이 축소화가 됐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이 140시간 이상 과정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HRnet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개인별로 예외 사항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받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일단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자바 웹개발 실무 수업과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 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바 활용과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 이 과정이 하나 있고요. 정보보안 실무자로 취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보안 엔지니어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에 많은 과정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국비지원 훈련 신청 시 유의사항과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훈련 과정만 보고 신청하지 말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훈련기관에서 과정을 선정을 할 때 보통 국비훈련 과정은 NCS 과정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과정명에 NCS 용어들을 포함해서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훈련생들이 확인하시기에 NCS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명만 보고서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 어떤 과정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만약에 NCS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로 훈련 과정명을 편성하였더라도 이 훈련 과정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훈련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어떤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주로 훈련 기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청하려고 하는 과정의 이전 수강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강평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비지원 과정 같은 경우는 훈련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훈련생들이 익명으로 수강평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별점도 같이 남기게 되는데요. HRD넷에서 익명으로 남겨놓은 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사실적인 내용들의 후기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강평 같은 경우는 훈련생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남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주관적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 자, 수업 기간에 자주 빠질 일이 있다면 다음에 신청하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 기간에 내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가족여행, 또는 라식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정이 있다면 다음 훈련 또는 다음 과정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빠졌는데 다음날 나와서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국비훈련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수업이 끝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정해진 훈련을 지켜야 됩니다. 즉 진도를 유도리 있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빠져야 되는 일정에 아주 중요한 진도를 진행을 한다면 수업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빠질 일이 계획이 있다면 다음 일정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음 수업으로 참가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처음 경험하는 수업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업은 온라인이나 단과 수업으로 경험해 본 뒤에 신청하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국비지원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비전공자이거나 해당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이 나랑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업을 듣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수업, 단과 수업들이 있고요. 저희랑 같은 훈련 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또는 외부 기관, 또 요즘에 온라인 훈련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훈련으로 수업을 조금 듣고 오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국비 수업은 의무적인 작품 작성이나 평가가 진행된다. 제가 많이라고 뒤에 굳이 한번 썼죠. 저희는 IT 교육을 훈련하는 기관이니까 IT 교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 15개에서 약 22개 정도의 의무적인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기준 점수가 되지 않는다면 재평가를 봐야 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업만 잘 듣고 싶어. 나는 평가를 절대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비 훈련을 참가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는 일반 훈련을 찾아서 듣기를 저는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국비훈련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